네, 안녕하세요. 매장 판매 벌써 이제 몇 번째 시간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나왔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을 때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 계획대로 된다라면은 이제 계약을 이제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굴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하는 날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 것 같냐면 우선은 바로 수행평가를 좀 쌤이 공지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1, 2주 내에 한 두세 개 정도를 봐야 됩니다. 쌤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매장 판매 수업은 NCS 수업이고 쌤이 따로 시험을 대신 안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는데 이 수행평가 100%로 이제 점수가 제공이 돼야 되다 보니까 급하게 기간에 맞춰서 수행평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수행평가 내용들은 당연히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보게 될 거고 특히 지난 시간에 쌤한테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줬던 거 있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수행평가를 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을 참고해서 오늘도 수행하기 내용이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 가지고 이것 또한 수행평가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좀 연습을 하고 이거는 따로 제출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점수 또한 좋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 오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오늘 배울 내용은 1-2 매장 고객 방문 목적을 분석하는 것. 한마디로 우리 매장의 고객이 우리 매장을 왜 방문을 했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오늘의 주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글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도 한번 쌤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오랜만에 쌤 얼굴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건가요? 아니죠. 좀 심심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어쨌든 간에 우선은 이번 주 남은 시간은 그냥 이런 식으로 다시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조금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게요. 쌤이 막 너무 계약 준비 이런 걸로 바쁘다 보니까 얼굴 나오게 영상을 촬영하는 부분이 힘들어져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도 조금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내용은 매장 고객 방문 목적을 분석하는데 그게 왜 중요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자니 현대 소비자들은 뛰어난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보력이 바탕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인터넷 서치가 대부분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미리 내가 사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면에서는 판매원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과 이 서비스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필요와 목적 또한 더욱 다양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래는 사려고 했던 제품이 A였어요. 근데 A 제품을 검색하다 보면은 인터넷에서 연관된 제품인 B, C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더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B도 검색을 해보고 C도 검색을 해보면서 이 세 개의 장단점을 또 비교를 하게 되고 이 목적 또한 바뀌게도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고객이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사야겠다 나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매장을 방문하게 된다 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은 끊임없이 뭘 해줘야 될까요? 끊임없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실력을 쌓아줘야 되죠. 왜냐?
고객보다 모르는 판매원, 매장 입장에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데 고객보다도 모르는데 그 고객을 그러면 저희 매장에서 근무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게 낫지. 굳이 왜 고객보다 모르는데 돈을 줘가면서까지 그 직원을 보유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장의 판매원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실력을 쌓아줘야 되고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의 필요를 분석을 해줘야 되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이걸 왜 필요로 하는가 그걸 파악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의사소통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이거를 무슨 상대방의 뇌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당연히 의사소통을 통해서 고객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매장 고객 방문 목적 분석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 또는 필요로 하는 제품을 한 발 앞서 파악을 하면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고객은 이미 검색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이다 라는 걸 다 파악을 해서 왔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판매원이면은 딱 알맞게 제공을 해줘야 그것보다 조금 한 발 앞서 딱 제공을 해줘야 고객이 여기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잘 알고 있구나. 이 판매원은 정말 능력이 뛰어나네. 난 여기서 또 다음에 와가지고 하면은 나에게 또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해가지고 고객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요즘 시대의 고객 응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객 응대라는 것은 고객보다도 제품을 한 발 앞서서 파악해서 제시하는 것이 고객 응대다. 그냥 제시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높은 만족감을 줘야 된다. 이게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얻는 이득과 혜택이 크다는 점을 알게 되면은 내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이득과 혜택이 많아졌네, 크네 라고 이 점을 고객이 인식을 해요, 머리로. 그러면은 사게 된다, 구매를 하게 된다 라는 욕구가 커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뭔가의 혜택이라던가 할인이라던가 뭔가를 준다라면은 나는 이걸 더 사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해당 매장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심 또한 높아진다. 왜냐?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직원 할인을 조금 해드릴게요. 쌤이 썼던 방법이에요. 옷가게에서 이거 원래 안 되는데 직원 할인 제가 그냥 고객님께서 해주시니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고객들이 여기는 나를 위해서 그런 것까지 해줘?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면은 여기는 좋다. 나 다음에 또 여기 와서 사지? 그러면 나 또 할인해 주겠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는 무엇보다 먼저 고객의 방문 목적을 분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고객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런 걸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가 필요가 하겠습니까? 저 이거 살 것도 아닌데요? 굳이요?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고객이 왜 우리 매장을 방문을 했는가 이것부터 분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엔 목적의 중요성이다, 분석의 중요성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매장 고객 방문 목적 분석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방문 목적을 분석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고객의 입장에서, 판매원의 입장에서 이 고객이 왜 방문을 했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객의 입장에 서가지고 이 고객이 우리 매장을 왜 방문을 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고객을 최대한 만족시켜줘야 되죠. 왜냐? 만족이 안 되면은 구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매출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만족이 있어야만 이제 구매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매장을 갔는데 뭔가를 그 매장에서 원래는 사려고 갔어요. 그런데 만족감을 주지 않았어요, 나한테. 막 서비스도 불량이고 직원들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은 뭐 굳이? 그럼 나 딴 데 가서 살래?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볼게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질문과 호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 당연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려면은 고객에게 질문을 해줘야 되죠. 그 질문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고객이 답변하는 거에 대한 호응을 해줘야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는 라포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라포 형성은 좀 더 밑에 여기 있으니까 쌤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라포 형성과 질문과 그 다음에 적절한 호응이 필요하다. 고객들이 참여를 시작하여 바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한다면 그에 따른 판매 확률이 당연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도 모르는 매장을 맨 처음에 갔을 때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서 구매를 하진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이 직원이 끌어들여 줘야만 당연히 구매를 하고, 판매원 입장에선 판매를 하고 그 확률 또한 높아지죠. 여러분들도 이게 신뢰가 생기고 마음이 생겨야만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표정, 눈빛, 몸짓, 자세까지 꼼꼼히 살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나타나요. 구매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일부러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가격을 물어보고 이걸 물어보고 합니다. 하지만 구매를 하려고 하는 고객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가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에게 얼마나 더 큰 혜택을 줄 거냐, 이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원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표정, 눈빛,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나?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다 살펴줘야 되고, 고객과의 대화 속에서 숨겨진 고객의 필요를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고객이 무엇을 사려는구나, 이 많은 제품들 중에 어떤 걸 원하는구나. 한마디로 고객님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 고객이 무슨 어떤 냄비요. 그러면 고객님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냄비를 찾으세요? 그냥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을 때 사용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점점점 세분화시켜서 좁혀갈 수 있죠.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냄비, 라면 전용으로 좀 끓일 수 있는 냄비를 그러면 제공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질문의 선택도 중요하죠. 그 선택이 잘 되고 나면은 고객의 말을 잘 듣는 거, 경청해가지고 이 경청한 다음에 그 답변에 대한 또 다른 질문, 한마디로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되지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응을 해주고 이 고객의 필요 충족의 첫 번째 방법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라포 형성이란 결국엔 뭐냐면요, 여기 아까 라포 형성 질문이란 것은 한마디로 고객과 나와의 친밀감, 신뢰 관계를 높여주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감정, 사고, 경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결국엔 여기서의 사고, 경험, 감정이란 건 뭐냐? 고객이 이전에 이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만약에 이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거기서 불만을 느꼈는가, 이런 것들. 그렇군요. 그 제품은 그런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런 단점까지 보완한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라포 형성을 해가지고 고객의 경험에서 이 단점을 없애주면은 구매 확률을 높여주는 이런 식의 라포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도 한번 볼게요. 칭찬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건 뭐냐? 칭찬. 그렇죠. 아, 고객님 좋아요. 아, 그렇죠. 당연히. 아, 고객님. 아, 이거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런 식의 칭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틀려도 고객이 맞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고객에게 인사말과 함께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행하기에서 했었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느 매장입니다. 이런 식의 인사말을 하고 고객에게 관심 있는 질문 또는 고객의 사소한 부분을 칭찬까지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고객님, 오늘 날씨가 화창한데 옷 색깔도 그 날씨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이런 식으로 고객의 기분이 업될 수 있도록 업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객이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긍정적이구나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쌤도 보면은 쌤이 뭔가 젊게 생겼나요? 여러분들도 보기에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쌤을 너무 어리게 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리게 보다 보니까 쌤이 뭔가를 조금 중고가를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이걸 살 수 있어? 직업이 있어? 너 그냥 학생 같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쌤이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어디 뭔가를 좀 중고가를 사러 갈 때 정장을 입고 가요. 일부러 머리도 약간 가르마 타서 늙어 보이게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쌤한테 이 사람은 구매를 할 능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친절하게 말을 해줍니다. 어쨌든 간에 쌤이 원래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관심, 이 사람은 구매를 할 거니까 관심, 그 다음에 칭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결국에 쌤은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럼 진짜 안 사요. 그냥 나가요. 어쨌든 간에 여담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라는 거고, 고객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고객의 방문 목적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고객에게 고객님 어떤 게 필요해서 오셨어요? 뭐 어떤 게 필요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고객이 무엇이 필요한가 계속 알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객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결정했을 때 자신의 가치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다면은 이거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가치를 더욱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제품의 가치가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판매원이 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 저항, 가격에 대한 가격은 원래 40만 원짜리 사려고 했는데 50만 원인데도 이건 믿어도 된다, 이건 가치가 있다 라고 되면서 뭐 더 비싸도 그냥 구매를 하게 되고, 만족감 또한 이 사람은 역시 믿을만하네, 만족감 또한 높아지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들어올 때는 오늘 날씨가 정말 어울리는 옷을 입으셨네요. 고객님, 항상 웃는 얼굴로 먼저 미소를 보여주셔서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고객님의 안목은 역시 탁월하세요. 이런 식 등의 부드럽게 녹이는 사소한 칭찬, 이런 게 꼭 아니어도 돼요. 사소하게 고객님 정말 좋으신데요? 고객님 저도 방금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면서 고객과의 친밀감, 안정감이 동시에 들게 해주면은 고객도 이 사람은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구나 하면서 40만 원짜리도 60만 원까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상품 제시 단계 전에, 상품을 제시하기 전에는 고객이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이 하여튼간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내야 된다. 고객의 방문 목적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알아내고 상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첫 번째, 이 제시가 두 번째가 되겠죠. 이 고객과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고객이 관심 있는 소재를 찾고 무엇을 사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취향과 의도,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는가, 어떤 장단점을 원해서 왔는가, 이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고객에게 정보를 얻으려면 질문을 많이 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말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구매를 하러 갔을 때 특히 옷 그렇죠? 막 달라붙어서 고객님 어떤 거 필요하세요? 어떤 거 찾아서 오셨어요? 막 계속 질문하죠. 근데 그냥 제가 볼게요.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돼요. 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판매원 입장에서도 이 고객의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걸기도.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해 줘가지고 이 고객이 무엇을 구매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신발을 사러 갔으면 고객님 어떤 용도의 신발을 구매하러 오셨나요? 조금 조깅할 때, 그러면은, 러닝화 같은 게 필요하시겠네요. 한번 러닝화 종류는 이쪽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뭐 또 에어가 있고, 뭐 이건 무게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 기법 네 가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다라는 건데요. 어떤 질문이냐? 상황, 문제, 시사, 필요 충족 이 네 가지 항목에 맞는 설득 질문으로 고객의 방문 목적 분석을 위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그렇다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